그리고 후반전 이 주문은 완전히 들어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31세의 젊은 감독 휘르첼러가 이끄는 브라이튼이 5연승을 달리며 경기력이 올라온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전 2대0 끌려가던 경기를 후반전 3대2로 뒤집는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두 팀의 대결답게 양팀 총 5골이 터진 흥미진진한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은 토트넘이 최근의 상승세의 이유를 보여주는 극강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4-2-3-1의 브라이튼은 후방에서부터 짧은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토트넘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에 공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4-1-4-1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뒤 볼이 센터백에게 연결될 때 윙어가 압박하고 이때 풀백이 점프하여 상대 풀백을, 센터백이 당겨지며 상대 윙어를 압박하여 상대를 위에서 누르는 공격적인 압박 구조를 취하면서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끊어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빌드업 시에도 브라이튼 역시 라인을 높이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펼쳤지만 양상은 달랐습니다.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특유의 2-3-5 구조를 기반으로 풀백이나 미드필더 혹은 윙어가 풀백 자리로 빠지기도 하는 등 유기적인 로테이션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토트넘을 상대로 브라이튼은 4-4-2 수비를 기반으로 투볼란치 중 힌셀우드는 점프하여 상대 원볼란치 벤탄쿠르를 압박하고 발레바는 3선 지역을 커버하는 다이아몬드 4-4-2에 가까운 수비 구조를 갖추며 전방 압박을 펼쳤습니다. 이때 풀백들을 중앙으로 좁힌 토트넘은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브라이튼의 투톱과 윙어들이 토트넘 센터백과 풀백을 압박하고 힌셀우드가 벤탄쿠르를 압박할 때 3선에서는 발레바가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에게 2대1 수적 열세에 놓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브라이튼의 압박을 풀어냈고 압박을 풀어내고 나면 열버져 있는 브라이튼 후방의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발빠른 윙어들이 공략하며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라이튼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펼칠 때 레프트윙 베르너가 센터백 덩크를 압박하고 이어서 레프트백 우도기가 점프하여 라이트백 벨트먼을 압박,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센터백 반더벤이 라이트윙 민테를 압박하면서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저지하고 메디슨이 커버하며 볼을 끊어냅니다. 역시 같은 구조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취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브라이튼의 수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 사이로 침투하는 브레넌 존슨에게 솔랑키가 절묘한 스루 패스를 투입하며 존슨이 침착한 마무리로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물오른 감각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토트넘의 빌드업 상황에서 브라이튼의 투톱이 센터백 둘을 압박하고 윙어들이 토트넘 풀백을 압박, 투볼란치 중 힌셀우드가 점프하여 원볼란치 벤탄쿠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남은 미드필더 발레바가 이선의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에 대해 2대1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포로가 중앙으로 좁히며 미토마를 끌어들이고 클루셉스키가 밖으로 빠져 프리로 볼을 받아 압박을 풀어냅니다. 역시 동일한 브라이튼의 압박 구조에서 포로가 미토마를 끌고 들어가며 만들어진 공간으로 클루셉스키가 빠져들어가며 볼을 연결받아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처럼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며 만들어진 공간으로 2선 미드필더나 윙어가 빠져들어가면서 원터치로 풀어나가는 콤비네이션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고 이번엔 풀백이 중앙에서 사이드로 빠지면서 상대 윙어를 끌어들이며 중앙에 공간을 만들고 사이드로 빠지는 2선 미드필더에게 연결한 뒤 이 공간을 풀백이 직접 공략하면서 브라이튼의 압박을 풀어냅니다. 역시 같은 압박 구조에서 이번엔 2선의 프리맨 클루셉스키를 막기 위해 센터백 이고르가 점프하고 이로 인해 열버진 상대 후방으로 중장거리 패스를 보낼 때 솔랑키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됩니다. 솔랑키는 발빠른 베르너를 활용한 적절한 침투 패스로 공격의 템포를 살리고 이어서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며 2선의 메디슨이 프리로 컷백을 연결받으면서 아크 근처에서 마무리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전반전 양팀 모두 라인을 높게 올리고 경기를 운영했지만 토트넘의 압박에 밀린 브라이튼과 달리 토트넘은 빌드업을 통해 브라이튼의 압박을 풀어내며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물론 브라이튼도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고 전방 압박을 펼칠 때 다이렉트한 킥으로 벌어진 간격을 공략하며 반대로 전환할 때 미토마가 번뜩이는 드리블과 크로스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이번에는 발레바가 개인의 탈압박으로 토트넘의 압박을 풀어낸 뒤 역시 좌측면으로 전환, 미토마의 감각적인 아웃프론트 크로스를 웰백이 슈팅으로 이어가지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발레바가 좌측면에 미토마에게 전환하고
1대1 드리블로 포로를 따돌린 미토마의 크로스를 토트넘은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이며 막아냅니다. 이처럼 브라이튼의 경우 미토마가 좌측면을 휘저으면서 번뜩이는 드리블과 크로스로 몇 차례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토트넘은 전반전 높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양팀의 경기력은 180도 바뀌었고 브라이튼은 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후반전은 전반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라인의 높이를 조금 조정하는 등 전술적인 요소 역시 존재하겠지만 경기 종료 후 휘르첼로와 브라이튼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휘르첼로 감독은 하프타임 토크에서 전술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관한 주문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전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 강렬함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정신력과 투쟁심을 요구하고 1대1 경합에서 하나씩 승리하면서 흐름을 가져가길 주문한 휘르첼로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이 주문은 완전히 들어맞았습니다. 전반전과는 다른 투쟁심을 갖춘 브라이튼은 더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양팀 모두 라인이 높아 컴팩트한 간격에서 경합이 펼쳐질 때 브라이튼은 1대1 경합, 세컨볼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볼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져가며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반 시작 2분 만에 터진 득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미토마가 안으로 들어가며 에스투피냔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뒤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파이널 서드에 진입. 반더벤과 우도기가 놓친 크로스를 민테가 마무리하며 이른 득점에 성공한 브라이튼입니다. 반면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고 최근 5연승에 이어 6연승으로 이어질 분위기에 심취했을까요? 후반전 정신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온 브라이튼과 반대로 토트넘은 안일함과 풀어짐이 느껴졌고 실점 장면에서도 미토마의 침투와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못한 페드로 포로, 반더벤과 우도기의 클리어링 실패가 겹치며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전반에 비해 압박의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경합에서 밀리고 침투를 쉽게 허용하며 주도권을 내주는 토트넘입니다. 결국 후반 58분 역시 안으로 움직이며 포켓에 진입한 미토마를 제어하지 못하고 루터가 우도기와 반더벤을 따돌리면서 브라이튼은 동점골에 성공하고 후반 66분 루터가 사이드에서 우도기와의 경합과 박스한 벤탄크루와의 경합에서 모두 승리하며 크로스, 로메로와 포로가 웰백의 움직임을 완전히 놓치며 역전골에 성공한 브라이튼입니다. 실점 장면에서 모두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아쉬운 토트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양팀 감독의 교체 타이밍과 전술 대처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휘르첼러는 하프타임부터 전반전 좌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수비적으로는 브레넌 존슨에게 다소 흔들린 레프트백 카디올로를 빼고 에스투피냔을 투입하며 수비에 안정감을 더했고 공격적으로도 에스투피냔은 사이드에서 안정적인 패스 투입을 통해 첫 번째 득점과 두 번째 득점에 기점이 되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후반 66분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는 73분 루터와 발레바를 빼고 엔시소와 비퍼를 투입하며 중원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경기 막판 87분에는 민테를 빼고 이번 시즌 마인츠에서 영입한 그루다를 투입하여 프리미어리그에 데뷔시켰습니다. 반면 포스테코글루의 경우 후반 시작 후 20분 만에 3골을 실점하며 역전을 헌납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가져가지 않았고 후반 79분에야 베르너와 벤탄쿠르를 빼고 사르와 비수마를 투입, 85분에 메디슨을 빼고 마이키 무어를 투입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며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공격적인 경기를 펼친 양팀의 매치는 3대2 브라이튼의 역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실망스러운 전반전을 마치고 투쟁심으로 무장한 브라이튼과 압도적인 전반전 이후 해이해진 토트넘의 정신적인 차이가 후반전 승부를 갈랐으며 축구에서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술적인 요소만큼 정신적인 요소 역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임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휘르첼러의 브라이튼은 시즌 초반 성공적인 시작 이후 다소 주춤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발판을 마련했으며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최근 공식 경기 5연승으로 불타올랐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으며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재도약을 노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